주나라의 수도 호경이란 관서별곡,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와 전주인 풍패,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가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읍이고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패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주나라의 모국을 또한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경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 일도의 으뜸이다. 누정,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왕업의 기반이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역사 속 전라도 전주가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이고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패였던 곳으로 이곳이 고죽국인 해주와도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함흥도 동일한 지역이었던 풍패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구격본 함경도 함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상강께서 함흥이 조정의 기업을 일으킨 땅이라 하여 특별히 용비 어천에 새 악부를 내리시니 본부의 강령이 지극하다. 하물며 풍패의 구장인 이곳 찬양한 악장을 풍패의 방패에 내리시니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함경도 함흥을 또한 풍패라고 합니다. 함양, 함흥, 함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함성, 천령, 허주, 함양이라고 합니다. 허주란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호도로 이곳에서 허씨가 개출된 김해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와 청주는 동일한 위치의 지역으로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이 고죽국으로 파척의 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나라의 모국 고죽국인 역사 속 전주와 역사 속 장안의 비밀을 먼저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의 성도 소안에 해당한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주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신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주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 땅으로 전도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주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역사 속 주나라의 모국 고죽국인 전주가 장안이 시작된 풍읍인 풍패였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안을 소안이라고 합니다. 소안이란 안주의 서부 지역으로 이를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입증해 봅시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소하송의 안주, 구을,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풍읍 풍주에 있었던 하천이 풍천으로 군명 굴천은 또한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이 풍주로 장안이 시작된 풍읍과는 동일한 지명이며 풍천의 군명이 안주라고 합니다. 장안의 소안이란 이 안주의 서부 지역입니다. 왜 역사 속 장안의 지명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입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황해도 풍천의 군명 안주와 평안도 안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곳으로 안주는 발간시성인 박트라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 호경과 평양, 주무왕이 국내성에 있었던 은왕주의 주왕을 멸망시킨 이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었던 호 땅으로 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국 주무왕이 천도한 호 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고려 고종 때의 문신인 채자는 삼도부에서 평양의 대동강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못 물줄기 모였으니 강 이름이 대동이라. 맑고 금실금실 번쩍여 출렁출렁 호경을 안고 풍수를 모아온 듯 깨끗하기는 신비단을 깐 듯 맑기는 청동 같은데 황제국 주나라의 수도 호경에 평양에 대동강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동강이 풍수인 것 같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평안도 평양의 군명은 조선 왕검성 서경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수도 호경이 역사 속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강단사학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일까요?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평양부의 진사는 부의 북쪽 오리에 있는 금수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대동강 동쪽 기슭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인데 오랜 세월 동안 대동강물에 부딪혀 이루어진 청류벽이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거의 남북 방향으로 능라도가 길게 가로놓여 있었다. 자, 그러면 평양의 대동강 너머에 길게 놓여 있었다는 능라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고창,길주, 복주, 능라, 지평, 일개, 화산, 장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평양의 대동강 넘어 넓게 펼쳐진 능라도의 능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은 경도인 서울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 화산은 서울의 삼각산인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수남 경도편에서 서울의 용산이 평양의 금소봉과 맞대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의 군명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로 한양 장안과 평양의 풍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평양과 강화. 5년 전 경기도 강화의 형성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홍지순남의 조천석은 부병루 아래에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올라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 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화의 형성에 나오는 부병루는 평양의 명성지였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가 전도한 강화가 서해 바다의 섬이 아닌 역사 속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강화 도부의 군명을 혈구, 갑비고차, 해구, 강도, 쉼주라고 합니다. 강화의 군명 해구란 바다의 입구가 아닌 고죽국인 해주의 입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위치적인 정황을 인지하고 관서 별곡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소와 관동을 나누는 규진 관이란 관소와 관동의 가운데가 관중입니다. 이곳을 기준으로 관동과 관소가 나뉘어지는데 이곳 관중이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철성의 천물관 또는 천문관이었습니다. 우선 철문관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철문관은 비단길에서 천산남로의 중요한 요충지로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 지금은 철문관은 최근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7세기 중엽 당나라의 고승인 현장의 여행인 대당서역기와 8세기 해초의 왕오천 죽국전의 행로에서도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안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안주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파촉을 안주라고 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천부가 있었던 천문을 넘으면 그곳이 파촉인 안주였던 것입니다. 참으로도 지독한 역사 조작입니다. 저 신강의 사막지대에다가 금성 전부에 철문관을 조작해 놓았습니다. 관중 또는 관중봉지, 관중평원은 역사적으로 북쪽의 소관, 동쪽의 함곡관 또는 남쪽의 무관, 서쪽의 대산관 사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현재의 중국 산서성 중부와 허난석 서단을 포함한다. 자, 이 중 동쪽의 함곡관, 남쪽의 무관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함곡관, 역사상 함곡관이라 하면 크게 두 군데가 존재하는데 진나라 시들의 원조 함곡관이 구함곡관이고 함모제가 새로 옮긴 이후의 함곡관이 심함곡관이라고 합니다. 함곡관이란 함곡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관문인데 도시를 달리하여 옮기면 이름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실상은 구함곡 흑론과 신함곡 신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지명을 나누어 조작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함곡관을 한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한양 한성의 관문입니다. 구함곡관의 동관과 신함곡관의 신안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관,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하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정약용이 읊고 있는 화성부의 철옹성이 바로 진나라 봉상현의 옹성이며 철문관의 중심 금성 전부의 철성으로 두보의 이 성에 대한 동관리라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병사들은 어찌 그리도 고생스럽게 동관길에서 성을 쌓는가. 큰 성의 견고함은 강철도 그만 못하고 작은 성의 높이는 만장이 넘는다네. 정도전의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녹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금성 천부의 철성에 동관이 있었습니다. 신안,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산이란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함곡관이 한관인 한양의 지명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무관, 무주에 있었던 관이 무관으로 무주는 왕부의 중심 공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관이란 사방이 막혀 그 길 위에는 도저히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장소에다가 만드는 도구가 관문입니다.
우리 역사 무대 파촉과 같이 산중에 있는 장소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관서별곡. 자, 이제 천하의 중심 금성인 철성의 천문관의 서쪽에 있었던 풍물들을 살펴봅시다. 관서별곡은 조선시대 문인 백강홍이 지은 기행가사로 1555년 명중에 작자가 평안도 평사로 부임받아 그곳의 자연풍물을 두루 돌아다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기봉집에 수록되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제1문단, 내용은 8문단으로서 제1문단은 관서명성지의 왕명을 받들어 임지로 떠나는 심정을 노래했다. 관서별곡을 공부하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서울의 용산이 평양의 금수봉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파촉의 강 건너가 평양이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2문단. 제2문단은 벽지와 임진강, 천수원을 지나서 송경, 황강, 구현을 넘어 생양강까지 노정이 묘사되었다. 경도인 서울의 신진국도에 대동강을 건너서면 산은 차츰 높아지고 생양의 비로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요건에 생양역 부의 1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임진강과 천수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임진강은 경상도 김해군명의 임해로 금성 천부에 흐른 강이 임진강이었습니다. 이제 천수원을 살펴봅시다. 개성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청교역 보정문박 오리에 되는 곳에 있다. 천수원 송 동쪽에 있으니 곧 천수사 예터이다. 경기도 장단의 봉수를 천수산 곧 천수원 북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장단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도원역 부남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원은 무릉에 있었던 곳으로 무릉은 왕부의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임진강가에 국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3문단. 제3문단은 평양의 문화 제도와 대동강, 영광정, 부병루, 능라도 등의 풍경을 읊었다. 자, 관서별곡이란 관의 중심인 금성, 철성의 서쪽에 있었던 풍경으로 서쪽에 어떠한 지리, 지명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관서별곡을 공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평양이 관서별곡의 무대로, 그러면 평양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봅시다. 대동강 부의 동쪽 1, 2에 있다. 일명 폐강 혹은 왕송강이라 한다. 아마도 풍패의 패를 한국사에서는 패, 차이나 역사에서는 패로 변조시킨 것 같습니다. 폐수가 바로 역사 속 피라하, 벼라하입니다. 대동강을 왕송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공께서 천부의 봉선에 의해 왕으로 즉위하신 곳이 부도 부리성인 박성, 공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무성이며 귀성, 강성, 적성, 단성, 양성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셨던 단군 왕공께서 제후 요의 반란으로 천도하신 곳이 평양성 같습니다. 평양의 군명이 왕검성, 왕엄성인 이유는 아무래도 평양성을 금성 천부의 외곽성으로 또는 서경의 넓은 평양의 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평양성이 계속 금성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살수대첩의 부대를 청천강이라고 부릅니다. 청청이란 청주에 흐른 강으로 천부가 있었던, 김해, 청주가 있었던 폐수, 살수, 청천강, 임진강, 대동강인 것 같습니다. 영광정은 도감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감이란 독주에 있었던 바위로 독주, 고향, 요양은 천부가 있었던 동일한 위치의 지역으로 역사 속 고향은 김해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이 관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동강 건너에 있었다는 능라도는 경상도 안동의 군명의 능라로 경도인 서울의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증동국여지스남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관서별곡의 주무대 평양의 다른 일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장안은 물론 평양의 군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듯 역사 조작에 손때가 많이 묻은 곳이니 조심해서 인용해야 됩니다. 신정동국여지스남의 역사 속 평양은 산을 등지고 산면이 물에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산천의 목멱산은 부의 동쪽 사리에 있는데 황송의 예터가 있다고 합니다. 목멱산이란 서울의 남산으로, 황성이란 황주에 있었던 성으로, 황주는 혼원이 봉지로 받은 경도인 서울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신증에 평양의 풍경이 오경과 비슷한데 오경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실상은 대동강에 제후국 오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의 수도를 금능이라고 합니다. 금능이란 황해도 문화연의 삼성인 환인, 환웅, 당군의 묘전이 있었던 자주입니다. 이곳이 또한 조조가 위왕에 오른 위나라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신증에 악양루는 파릉에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파릉은 경기도 양천의 군명으로 첨부가 있었던 지역을 파촉에 파라고 했습니다. 적벽과의 일부 중에 동망무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벽대제 무대 동쪽을 바라보니 그곳이 무창이라고 합니다. 무창을 악양이라고 했으며 그곳의 유명한 누각이 악양로로 동정호의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정호의 동쪽이 오나라이며 남쪽이 초나라라고 했습니다. 수군가에서 강릉의 경포에도 동정호와 악양로가 있었고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에도 동정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평양과 강릉, 천부가 있었던 지역에 동정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동정호와 대동강, 청춘강, 임진강이 모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전석은 깊고 그윽하여 밝고 아름답다. 아득히 광활한 전지는 비옥하다. 가운데에 소도가 있으니 이를 군산이라 한다. 동쪽으로 벽해는 넓고 아득한 모양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수양의 차를 대하는데 사람들은 소동정이라 칭한다. 수양에 소동정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양이란 수도인 천부가 있었던 고죽국입니다. 소동정호가 있으면 그러면 대동정호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고고천변의 수군가를 인용합니다. 옛적에 들은 동종 이제야 자세히 보니 악양로 높은 집 두 잠이 지은 글 동종으로 쟁옥이라 지광은 700리 파광은 1001세. 동정호의 지광이 700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동정호를 지칭한 것으로 꼭 대동정호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군가에 나오는 황릉묘란 우순의 고향 황주에 있었던 묘로 상기 평양의 신징에 황주에 있었던 성인 황성이 부의 사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능묘 중 기자묘 부성 동쪽 토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토산의 군명이 월성으로 경주의 군명이 월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의 고적에 첨성대 유지가 부남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경주 얘기 나오니 바로 경주에 있었던 첨성대가 등장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너머가 탕굴의 터인 박터인 경주였던 것입니다. 평양의 신등에 장안성, 대성상 동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양의 근처에 장안성이 있었다고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스남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 태종이 현 차이나에서 한반도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역사 속 평양의 근처에 장안인 한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성을 인용하겠습니다. 평양의 실체와 진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고 문헌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양의 내성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중 한 문을 소개합니다. 평양의 내성, 문은 6인데 동은 장경, 서는 보통, 남은 함구, 북은 칠성, 정동은 대동, 정남은 정양이라 이른다. 정양에 있었던 문이 정양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개성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정양궁, 현종이 상양궁을 정양궁으로 고쳤다 했다. 정양이라는 지명에 있는 사찰이 정양사입니다. 강원도 회양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정양사, 표운사의 북쪽에 있다. 이 산의 정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양의 본래 이름이 상양궁이란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로 이곳이 원나라의 상도가 있었던 고려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상주의 지명에 개성에 나왔던 것은 두 지역이 같은 위치라는 의미로 평양성의 정남쪽에 개성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평양의 대동강 너머 능라도인 안동에 개성이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화두를 던집니다. 평안도 순안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정양사, 청룡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안은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그러면 과천의 산천과 부르를 인용합니다. 관악산, 현 서쪽 오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청계산, 현 동쪽 팔리 지점에 있는데 일명 청룡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청룡산은 경상도 창원에도 등장하는 산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청룡산 부서쪽 1, 2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룡산을 청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있었던 하천이 청계천입니다. 이제 지리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일단 평양도 경도인 서울에 있었는데 청룡산을 사이에 두고 국내 성과도 위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양의 외성을 살펴봅시다. 평양의 외성, 당포 위에 있고 두 문이 있는데 남은 차피 소를 다경이라 이른다. 당 지역에 있었던 성이 당성이고 포구가 당포입니다. 당성은 경기도 남양의 군명으로 당굴의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평양과
탕구로 당림에 계셨던 경주의 탕구트가 계속 밀접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양과 경주는 군명도 같은 낭랑입니다. 그러면 제일 충격적인 장면을 인용합니다. 평양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영숭전 부성안에 있는데 우리 태조의 어진을 모셨다. 저는 곧 고려 장락궁의 옛 터이다. 평양의 궁실 영숭전이 있었던 곳이 장락궁터라고 합니다. 장락궁이 누구의 궁궐인지 아시겠습니까? 초한지의 영웅 한신이 요태후의 함정에 빠져 토사구팽당한 곳이 장락궁이며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곳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곳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동국여지스남은 성종대왕 연산군 중종대왕의 시대 편찬한 시리즈입니다. 평양의 궁실 영숭전이 장락궁의 예터라고 하면 장락궁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영숭전이 들어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신중 동국여지스남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 쪽에 용비, 봉상 두 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융복전 동쪽에 장락전이 있으니 대비를 모시던 곳이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무대 장락궁은 또한 조선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에 읍조리어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보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해궁경의 육순이 되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납셨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락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성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60배 탄신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상과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조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이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락당이라 했다가 여기서는 장락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모제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자 시절에 여기 장락궁에서 장안성 한양에 있었던 영주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조대왕은 신중 동국여지스남이 편찬된 이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의 시대에도 장락궁인 궁실 정각은 그대로 있었다고 홍제전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신중 동국여지스남에서는 영숭전을 장락궁의 예터라고 했을까요? 인용은 하지만 이렇게 까탈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화성은 국내성, 안시성, 평양성을 포괄하는 큰 성인 것 같습니다. 추후 아방궁편에서 국내성이 화성에 포함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사문단은 백상루에 올라서 청천강을 바라보고 초롱성에서 사방을 내려다보는 경치가 팔도강산에서 으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백상루는 평안도 안주의 노정에 주의 북쪽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주는 경도인 서울의 밝은 터인 박토로, 청천강이란 살수대첩의 부대 살수로 천부가 있었던 청주에 흐른 강이며 초롱성을 살펴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고려 초기 수도였던 개성의 신도를 둘러보고 시를 읊었는데 신도란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초롱소, 천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경도인 도성의 성을 초롱성이라고 하며 복례란 복례 풍악의 금강산이고 상원은 진나라 한나라의 상림원입니다. 초롱성이란 천부인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 시문집을 인용합니다. 듣자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초롱성을 쌓고 있다던데 경도인 서울 신도의 초롱성을 경유하고 온 화성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호문단은 약산 동대에 올라가서 자연 승경 속에 아름답게 치장한 기생들을 거느리고 풍악을 들으면서 술잔치를 베푸는 즐거움을 노래했다. 영변의 약산은 김소울시의 무대로 평안도 영변의 성지에 초롱상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문단의 초롱성과 약산 동대가 겹치는 것입니다. 제용문단은 지은이가 위험을 떨치고 일행과 함께 도남을 넘어 백오개와 설안령을 지나서 장백산 근처에 오랑캐 마을까지 돌아다녀보고 시절이 태평무사함을 노래했다.
이 현은 개성부 부의 동쪽 육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개성은 경도인 서울과 지리가 동일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성 도부의 산천에 백산은 부의 서쪽 110리에 있다. 장백산이라고도 부른다. 장백산에 천령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4호 문단의 천하의 중심 초롱성의 고개가 천령관입니다. 백산과 백악은 동일한 지명으로 신시개천이 일어나 9월산, 아사달산, 3위 증산을 백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청와대의 뒷산, 북악산을 백악이라고 지명이입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경성과 강릉의 경포는 경땅에 있었던 성이 경성이고 포구가 경포가 됩니다.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 속 동일한 지역을 현재와 같이 강원도의 강릉, 함경도의 경성으로 분리시켜 조작이입했던 것입니다. 동북 삼성에 있는 현재의 장백산이 조작인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제7문단은 압록강에 배를 띄워놓고 옛날을 생각하며 순잔치를 베풀면서 통군정까지 내려온 것을 노래했다. 압록강의 지명이 청하로 천하의 중심 천무가 있었던 청주에 흐른 하천이며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라고 했습니다. 압록강은 현재의 반도와 동북 삼성의 경계에 있는 강이 아닌 역사 속 경도인 서울에 흐른 강이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원 도읍의 통군정은 분해이다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휴성이라고 합니다. 경원의 국명 공주는 제후국 논나라의 국부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지명입니다. 제8문단은 서쪽 변방을 살펴보고 본영으로 돌아오니 마치 신선세계에서 놀다 온 것 같으나 어버이를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고 임금이 그립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관서 별국의 저자 백광홍은 평안도 평사로 부임받아 부임지로 간 것으로 한가로이 현 평양에서 함경도와 평안도, 서울의 일대를 유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봉지 평양에서 보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 관서별곡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인의 고두였던 송광정철이 관서별곡을 모방해서 관동별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에서는 천하의 중심 철성의 동쪽 지방의 풍물을 읊은 관동별곡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관서와 관동을 합치면 천하의 중심 금선 전부의 주변 지역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